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 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이제 7%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은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조정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종합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많이 불안불안했어요, 사실. 많이 걱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제 좀 끌어올려주면서 끝나서 천만 다행이다. 근데 러셀 2000은 항상 먼저 두드려 맞았죠. 어제도 다른 거는 나스닥이랑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양전이었는데 러셀 2000만 음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두드려 맞는다. 먼저 매를 맞고 먼저 올라기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7% 정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나왔으면 이걸로 갔다. 하락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보시면 이제 퐁당퐁당 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달에 이제 모든 이벤트성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닝 시즌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닝 시즌 전에는 주가들이 아시다시피 항상 한껏 조금 끌어주다가 발표날 거의 다가왔을 때 종목별로 이제 하락을 한다든지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72대의 차량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블룸버그에서 사우디 펀드 플랜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내용, 기사 내용을 좀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실게요. 약 이제 100억 달러를 이제 추가로 공개 시장에 더 깊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자,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맡고 있는 공공투자기금은 에너지를 포함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글로벌 이제 주식 매입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서 2025년에 대한 펀드의 전략을 설명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PIF 주식을 포함한 공개 보유 가치는 국내 기업은 2천억 달러에 육박을 했다. 그리고 루시드 지분이 지배하는 블룸버그에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루시드 그룹과 사우디텔레콤 주지사가 관리하는 펀드 야시르 얄 루마얀 아이고 이름 어렵네요. 자산을 이제 4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PIF 투자 비중은 루시드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펀드는 미국 상장 기업의 보유량을 3배 이상 늘렸다. 이렇게 좀 블룸버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루시드는 2026년까지 사우디 공장 건설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제조사 소유 비율 등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다고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사우디에 건설할 계획이고 사우디 부처와 세부 협상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 회장인 앤드류 리버리스 이분이 회장이십니다. 처음 봤죠. 리야드에서 열린 이제 컨퍼런스에서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부 사항에는 이제 루시드와 그가 말한 프로젝트의 파트너에 대한 소유권 비율이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피터 롤린슨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회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업 중 이제 하나이기도 하고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 영상에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사우디와의 발표가 2022년에 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죽어라 매집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해도시 제다에 근처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논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021년 목표는 577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520대의 한정 출시와 나머지는 이제 그랜드 투어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공급망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시장에 할 말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리버스는 이제
예,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공급망 문제에 이제 직면했다라는 부분은 예전에 이제 피터 롤린슨이 인터뷰 영상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대량 생산은 힘들다. 하지만 공장 확장을 통해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리버스가 지금은 대량 생산은 좀 힘들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장 부지가 이제 건설 후보에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제다에 좀 힘을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다가 어디냐면 여기가 리야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다, 여기가 네옴시티입니다. 이제 왜 제다인가 이렇게 보시면 항만이 있기 때문에 수출적으로 봤을 때 인접 국가에 이제 딜리버리를 이렇게 할 생각이면 배로 운송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이제 리야드 근처나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요 근방에 생기게 된다면 배송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다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아랍에미리트 아시죠? 두바이. 슈퍼카가 막 즐비하고 애완동물로 막 사자나 표범 키우는 그 동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배로 딱 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배로 딱 내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옴은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가지고 그리 메리트는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여기가 좀 뚫려 있었으면 여기서 이제 생겨서 이렇게 유럽 가면은 편리하거든요. 근데 한 바퀴 이렇게 좀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사우디에 생기면 유럽도 이제 진출을 손쉽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가 어디냐 이제 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이 바로 제다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무려 1000m나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루시드 스탁 뉴스를 보시면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루시드 주식은 더 상승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구가 좀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이제 루시드는 재활용된 차량 배터리를 재사용할 계획을 개발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EV의 차량의 이제 문제거리가 폐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사용을 하겠다. 재사용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ESS 저장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홈 시스템 쪽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이제 루시드 그룹은 단시간에 무언가를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공룡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피 보시면 107.91%로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이거 숏스키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요행을 바라고 투자를 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숏스키즈가 나와서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만큼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숏스키즈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요 하루 빼고 4거래일 매수를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매집을 그렇게 긴 횡보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이 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우디였던 것 같아요. 그죠? 횡보가 길어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뭔가 있다. 얘네들이 괜히 매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락업을 앞두고 뭔가 있으니까는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 소스는 이미 기관들이 더 빨리 알아챘던 거고요. 그죠? 저희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기관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는요, 기관을 따라가면 됩니다. 네. 개인들 말, 뭐 트위터 말, 종토방 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귀 막으시고 기관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나중에 큰 수익 옵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제는 뭐 이렇다 할 장은 사실 없었고요. 일본봉 보시면 어제는 뭐 그 CPI 지수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하락을 좀 했다. 발표가 되고 나서 한참 조금 올라주다가 좀 떨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예상치대로는 나왔지만은 40년 만에 최고치다. 이게 약간의 리스크였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반응한 거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원래 알고 있었다. 뭐 요 정도라서 크게 뭐 하락한 부분은 없었고요. 마이너스 이제 0.09% 이제 떨어진 채 45.4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저는 어제 음봉이 나왔다는 게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좀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상태로만 보자면 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음봉이 나와줘야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락업 일정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뭐 19, 20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언론에서는 거의 다 이제 19일이고 모건이만 20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180일 날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19일이 맞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이제 보유 기간까지가 이제 19일인 건지 팔 수 있는 시간이 20일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19일이든 20일이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장기로 보는 저로서는 지금 락업이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사우디랑 이게 어떻게 좀 잘 체결이 잘 되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크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뭐 잘 되겠지만 부디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